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진 감정평가사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윌비스 한림법학원에서 이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간평법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 간평법규를 아마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이게 감정평가사 시험 그리고 제 2차 과목인 걸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첫 해다 보니까 처음 공부 방법이랑 그 다음에 답안지 작성법 위주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처음 들어오시는 분은 아마 감린이 이렇게로도 말하죠. 그래서 처음 공부해가지고 뭐 어떻게 공부하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답안 작성도 처음이고 이런 분들 위주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한 2년차, 3년차 된다 이러시면요 안 보셔도 돼요. 영상 뒤로 가기 누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주제가 합격을 위한 간평법규 공부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다? 합격이다.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재밌는 유튜브 말고 지금 요거를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처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1차에 그 관문을 뚫고 오신 분들은 우리 1차 객관식 시험을 보고 와가지고 OX 아니면 이렇게 외우면 됐는데 이제 2차부터는 서술형 시험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시험 범위를 만약에 넓힌다면요 정말 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중요도에 따라서 급수를 나눠야 돼요. 그럼 중요도는 어떻게 나오냐? 특A, 그 다음에 A, B, C, D 이렇게 총 4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특A랑 A는 사실 뭐 큰 구별은 없는데 공부 방법을 좀 달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특A B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시험에서 70%에서 80%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즉 내가 100점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는 이렇게 100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00점, 100점 중에 70점에서 80점 사이는요. 보통 특A에서 B급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20% 또는 10%이 정도 사이는요. 우리 여기 지금 C, D급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올해 시험 문제 혹시 보셨나요? 올해 시험 문제에 D급이 하나 나오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불이탈하라고 해가지고 대부분 수험생들이 정리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은 D급 같은 경우에는 물론 쓰시면은 이제 수석을 하시는 건데 못 써도 합격에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보통은 C급까지는 준비를 하고 가셔야지 제일 좀 안전하게 합격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너무 시간이 없다 동차를 노리신다 하면은요 우리 특 A에서 B급까지 공부하고 가시면은 좀 노려볼만 합니다. 동차 같은 경우. 자, 그래서 우리 특 A랑 A급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시험에 나올 예상 논점이다. 즉, 모든 강사들이, 사실 저 말고도 모든 다른 강사들도 이 논점은요,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중요하다고 생각할까요? 그거는 당연히, 기반 베이스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특 A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간평 기출의 빈도수가 높고요. 자주 좀 나오는 테마다 이런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간평 기출이 너무 자주 나오고요. 그 다음에 타 시험이라고 하면요. 타 국가시험을 말해요. 그래서 타 국가시험에 간평법규라는 과목이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 시험이 유일해요. 근데 대신 행정법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행정법. 또는 노무사 같은 경우 행정쟁송법 있죠. 이렇게 겹친단 말이죠. 그래서 겹치는 우리 행정법. 이 내용 중에서 타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됐다 아니면 그 해에 계속 연속해서 출제가 된다 시험마다 그런 경우에는 이 특의 A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논문이나 판례 같은 게 있다 이런 경우에는 판례가 바뀌었다 이런 경우에 특의 A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다양한 문제 유형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딱 문제 하나만 푸시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간평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그 다음에 아까 방금 말씀드린 타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관련 판례 학습 이런 것들을 다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서 끝날 게 아니라 자 답안지로
직접 시간이랑 배점을 체크하면서 풀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20점이 나왔을 때랑 그 다음에 40점으로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시험장에서 대처를 할 건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시험은 100점에 이 16페이지를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16페이지 정도를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무한정으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강약을 조절도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B급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 논점이라고 봐요. 그래서 모든 수험생들이 아는 논점이다. 사실 그래서 특A나 B급 같은 거를 모르고 시험장에 들어간다. 아니면 또는 내가 시험장에서 못 썼다면요, 사실은 합격 확률이 좀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 A랑 B급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열심히 꼼꼼하게 공부하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기본 논점으로 일단 단문 답안지 분량으로 좀 정리해 놓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기본 유형이랑 그 다음에 응용 유형. 그래서 한 2가지 문제 정도. 여기서는 한 4가지 정도를 풀어봤다 하면은 이거는 좀 문제 수는 좀 줄여서 한 2가지 이 정도만 푸셔도 좀 충분히 대비가 됩니다. B급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것도 역시 답안지 연습은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C급 같은 경우에는요, 간혹 출제되는 논점이어서 방어적인 차원에서 정리해야 되는 논점입니다. 하지만 간혹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 A, B, C 이렇게 다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기본 단문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문제도 1개만. 그래서 내용은 정리하시고 문제 하나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점점 공부량이 1로 갈수록 줄어들죠. 자, 그럼 D급은 어떻게 하냐? 사실은 일단은 특 A, B, C급을 먼저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D급으로 오셔야 돼요. 중요한 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D급. 자, D급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용만 좀 정리를 하시고 만약에 시험에 나왔다 하면은 특 A, B, C 이걸 먼저 다 푸시고 남는 시간에 D급을 푸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꾸 답안지를 작성해야 된다. 답안지 작성을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린데 답안지 작성 방법은 어떻게 되냐 하면요. 자, 우리는 많이 알고 있어도요. 내가 많이 막 똑똑 박사다 라고 해도 답안지에 그걸 표현을 못하면은 점수를 못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답안지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채점자에게 어필하는 답안지여야 합니다. 채점자에게 어필하는 답안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그걸 어떻게 만들까? 자, 일단은 답안지 배점 구성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한 페이지당 약 몇 점일까? 그걸 제가 나눠봤어요. 그래서 한 페이지당은 총 22줄이고, 22줄인지 어떻게 알아요? 하면 요거 세워보면 돼요. 이게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답안지입니다. 22줄 있고, 한 거는 총 10쪽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럼 352줄이다. 그럼 한 줄당 약 0.3점이다. 그래서 한 피당 약 6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면 좀 애매해요. 이러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점수별 페이지는 어떻게 되냐? 보통 우리 40, 30, 20, 1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오는데요. 다만 이제 공단에서는 이게 배점을 이제 가감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나와 있긴 합니다. 근데 보통 40, 30, 20, 10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대략 나누면요. 이 정도입니다. 6.5페이지 40점은 즉 40점은 우리 1페이지, 2페이지 이런 게 지금 6페이지까지 있다는 거예요. 6.5, 그 다음에 30은 5페이지 정도, 그 다음에 20점은 3페이지, 우리 10점은 1.5 정도 쓰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점당은 한 3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차당 1.1에서 2점 정도 잡고 목차 잡으시면 편해요. 그래서 목차 어떻게 잡아요? 이거는 제가 추후에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 답안지를 어떻게 쓰냐 보면은요. 자, 여기에 쪽수가 있죠. 쪽수. 보통 이렇게 있나요? 1쪽, 2쪽 이렇게 있고 실제 이렇게 답안지가 이 상태로 주어지죠.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다 문제 번호를 써요. 문 1, 그 다음에 40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 요거 좀 삐뚤삐뚤한데 요거는 뭐냐? 자, 여기다가요. 이렇게 맞춰서 쓰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물론 뭐 제 스터디나 제 학원 수강생이신 분들은 저는 여기다 쓰죠. 여기를 싹 비워놓고. 근데 여기다 뭘 싹 비워놓고 이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좀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되는데요. 되는데 대신 예쁘게 좀 적어야겠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로마자 1을
여기다 썼으면요. 계속 일관성 있게 로마자 3, 로마자 4, 로마자 2 이런 식으로 들어와야지 로마자 1을 이렇게 쓰신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어요. 로마자 2 이렇게. 이건 안 돼요. 이거는 일관성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없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로마자 1, 그 다음에 여기다 뭐 1 아니면 여기다 1 이렇게 하고 여기다 양가로에 반가로 1 이렇게 뭐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쭉 내용을 적었다. 나중에 답안지 작성하고 못 찾는 건 나중에 할 거니까. 그 다음에 끝. 그리고 문제가 끝났으면 이하 여백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답안을 작성을 했을 때 나중에 추후에 연습을 하시다 보면 자, 공부한 논점보다 이제 시험 출제 배점이 상이한 경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준비한 논점보다 출제 배점이 크다 이런 경우에는 자, 뭔가를 채워야 합니다. 채워야 해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 대논점이라고 했는데 상위 카테고리에 있는 의의를 쓰신다든지 아니면 근거, 취지 이런 걸 써주신다든지 상위 개념. 그 다음에 보통 이렇게 채우거나 요거는 뭐 한 2점, 3점이 비면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근데 한 5점에서 10점 정도가 빈다 하면요. 진짜 빠트린 논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한번 체크하셔야 되고 그래서 100점은 논점 체크용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판례를 그러면 내가 판례를 2-3줄 쓸 게 아니라 혹시 4줄에서 뭐 6줄까지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래도 내가 100점을 못 채우겠다면요. 검토나 사안의 경우 사례 해결 같은 경우에 그 사실관계 포섭을 더 깜깜이 하세요. 그렇게 해서 좀 내용을 더 채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준비한 논점보다요. 출제 배점이 더 작은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요. 내가 30점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실제 시험은 10점을 나온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진짜 핵심만 쓰셔야 돼요. 그래서 배점을 오버하는 경우에 이제 다른 문제에서 시간 배점을 뺏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만약에 10점이라고 출제자가 출제한 경우에는 아무리 많이 줘도 사실은 뭐 7점, 8점밖에 안 되죠. 10점을 받는 일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자, 10점인 경우에 내가 30점을 썼다. 그렇다고 해서 10점이 30점이 되진 않아요. 아무리 많아도 뭐 한 70, 80%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준비한 논점에서 핵심만 쓴다는 것, 즉 의야 법조문, 그 다음에 거기에 정말 핵심되는 그 학설이나 판례 이런 걸로 하시면 됩니다. 글씨가 날아가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핵심 논점에 관련 논점이나 내가 꼭 쓰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서결 관련 문제나 대목차에서 짧게 쓰자. 그래서 관련 논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 뿌리자.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시험 출제 문제 논점을 정확하게 못 잡을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대논점은 잡았는데 세부 논점은 몰라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세부 논점 작성 경우에 고민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물론 지금은 아예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뭐 이게 뭔지도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한두 문제 풀어보다면은 목차 잡을 때 이런 게 헷갈리죠. 그래서 내가 뭐 국가배상을 큰 논점을 잡았는데 그 국가배상 세부 요건 중에서 뭐가 어떤 것이 더 핵심이 되는지 모르겠다 하면은 일단 간단하게 요거라도 써주셔야 합니다. 요거라도 대논점 개관이라도 쓰고 아니면 이주대책에 어떤 세부 내용이 나왔는데 뭐 법적지라든가 이런 게 나왔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주대책의 개관에서 의의, 근거, 내용 이런 식으로 좀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모르는 경우에는 요렇게도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세부 논점 작성 기업에서 고민이 된다 하면은요 한 줄 처리. 자, 한 줄 처리가 뭐냐? 한 줄 처리가 뭐냐? 한 줄 처리가 뭐냐? 자, 목차를 쓰고요. 목차를 쓰고 뭐 이주 대책의 내용.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의의 뭐 근거 중에서도 뭐 헌법적 근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쓸 거 아니에요, 내용을. 근데 한 줄 처리는 그냥 이 목차를 묶고 세부 녹차를 안 쓴 다음에 그냥 쭉 글을 쓰는 거예요. 쭉 이렇게 쭉 글을 쓰고
여기다 점,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 목차 안에 내용을 다 꾸겨 넣는다 해서 약간 한 줄 처리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요렇게라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법적 근거를 모른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뭐 토지보상법, FM은 제2조, 제7호 사업인정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른다면은 사업인정, 토지보상법 제2조에 있는 사업인정은 아니 제20조에 있는 사업인정은 그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사업인정에 근거 안 쓰실 거예요? 아니죠. 토지보상법의 사업인정은 정 모르겠다면은 그냥 현행법상 사업인정은 이런 식으로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답안지 연습장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제가 채점을 해보면 이런 경우 있었어요. 어떤 경우였냐면은 예를 들면 뭐 학설하고 긍정설 논거 쓰시고 뭐뭐뭐뭐임 이렇게 쓰신 분도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그 요것도 안 돼요. 이것도. 자, 긍정설은 어떠어떠한 논거로 하여 긍정한다. 다 이렇게 다 하고 마침표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렇게 보시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 시기별 공부 방법은 어떨까? 지금이 사실은 10월이에요. 지금 찍고 있는 시기가 10월입니다. 10월.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A, B급 중요 논점을 다지기, 기본 기초 내용을 다지기 참 좋아요. 그래서 중요한 논점을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초 배점, 즉 뭐 100분 안에 100점을 지금부터 하는 건 너무 힘들 것 같고 처음 공부하셨다면 그냥 뭐 40점이나 60점 사이에서 답안 작성을 먼저 일단 문 1이나 문 2 정도로 공부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 2월 되면은요,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넘어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자신감이 붙어요. 그래서 답안지도 100점을 좀 올립니다. 40, 60에서 100점으로.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사실 100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요. 지금 이 1, 2월에 안 된다고 해도 너무 걱정 마세요. 자, 그 다음에 3, 4월 되면은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좀 시기가 바뀔 수도 있긴 하지만 보통 3월에 간평 1차 시험이 있죠. 그러면 3월 1차 시험이 끝나면은 우리 단연차라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동차분들 이런 분들이 들어와요. 그런 분들은 정말 잘합니다. 잘하기 때문에 사실 1, 2월 사이에 좀 많이 좀 준비를 해놓고 요때 다 같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특 A, B급이 또다시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 다음에 중요한 판례랑 여기서 이제 판례 같은 걸 좀 테마로 해서 최신 판례들을 좀 학습하고 가야 합니다. 5, 6월에는요. 정말 여기까지 다 단계에 오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판례 정리도 됐고 100점도 연습도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A, B급은 정리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CD급 중에서 출제될 만한 논점도 한번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막판에. 자, 그래서 마지막 최종 점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실전 유형 이때는 100분 안에 100점을 써야 되는데요. 제가 아까 100점 16페이지로 이루어졌다고 했죠. 자, 근데 제가 아까 100분 안에 100점 요거 이 안에 쓰시면 좋은데 안 돼도 뭐 일단은 너무 걱정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100분 안에 100점 요거는요 5, 6월 시기 가면은 꼭 못 채우는 분들이 한두 분 있어요. 그래서 14에서 15페이지 쓰신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무리해서 16페이지를 쓰지 말고 14, 15피를 자, 핵심 위주로 꼭 써라 요렇게 말씀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만약 내가 손이 느리다 하면은 전략을 좀 바꿔서 핵심 위주로 딱딱 출제자가 보여주는 거를 보여주는 식으로 이렇게 좀 전략을 짜시면 됩니다. 반대로 나는 100분을 100점 안에 쓰고도 뭐 시간이 한 5분 남아요. 이러신 분들은 뭐 17페이지에서 18페이지 오히려 더 양을 좀 많이 보여주는 식으로 공부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공부 방법이랑 시기별 공부 방법, 뭐 답안 작성법을 배워봤어요. 그래서 우리 간평 법규 같이 꼭 끝내도록 해요.